방정식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문항은요. 대부분 4점짜리 문항에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내분점, 외분점을 수직선에서 우선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게요. 수직선이니까 X좌표 하나만 있겠죠? 자, B라는 점을 여기 소문자 B라고 했을 때 M 대 N 내분점입니다. 내라는 것은 안 내자죠. 안에서 분, 잘라주는 점입니다. 안에서 잘라주는데 이 점을 P라고 하고 좌표를 X라고 하면 A와 P 사이의 거리와 P와 B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그 비율이 M 대 N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리 한번 살펴볼게요. A와 P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죠. 즉, X-A 대 P, B는 B에서 P를 빼면 되겠죠. 즉, 6-X는 몇 대 몇? M 대 N. 자,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요. 항상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 뭐 찾고 싶어요? X 찾고 싶은 거예요? X는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비례식.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우선 전개할게요. 자, 곱하세요. nx-na가 되겠죠. 공평하게 다 곱해주셔야 돼요. m도 곱하겠습니다. 여기는 6이 아니라 b죠. 갑자기 6이 왜 나왔나 했네요. 자, b로 고칠게요. b.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m, b 마이너스 mx. 목표는 뭐다? x는 이다. 따라서 x끼리 모아주고요. 나머지는 이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x 플러스 mx는 mb 플러스 na. 뭔가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x로 묶어볼게요. x는 n 플러스 m이죠. mb 플러스 na가 나오게 되어서 x는 n 플러스 m으로 나눌까요? n 플러스 m에 mb 플러스 n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n 플러스 m이나 m 플러스 n이나 같죠? m 플러스 n으로 고쳐줄게요. 외우기 쉬우라고. 자, a의 좌표가 뭐였습니까? a였고요. b의 좌표가 b일 때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m 플러스 n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b가 앞에 m과 곱해지고요.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n과 곱해지면 이것이 바로 내분점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외분점은 선생님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직선이 있으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거예요. b가 있는데 외는 뭐예요? 바깥 외자잖아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점인데 이때 AQ 대 BQ가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내용대로 그대로 식을 만들어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X는 어떻게 되냐? M-N에 MB-NA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까 공식 기억나시죠? 가운데가 뭐였어요? 더하기였습니다. 외분점은 가운데가 빼기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만 외워버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 내분점에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중점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점이라는 건 가장 가운데 있죠. A와 B 안에 있네요. 내분점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와 이 거리의 B가 몇 대 몇? 1대 1입니다. 그러면 M 대신에 1, N 대신에 1이겠죠. 선생님 적어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내분점은 MB 플러스 NA였는데 M도 1, N도 1이에요. 1 플러스 1하면 얼마? 2죠. 1 곱하기 B는 B, 1 곱하기 A는 A가 돼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점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살펴봤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출제됩니까? 좌표평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이기 때문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x축 원점,
y축 적어줄게요. 자, b라는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내분점은 어디 있을까요? 이 사이에 있겠죠? 외분점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중점은 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x 좌표끼리 내분점 구할 수 있죠? 선생님 방금 수직선에서 알려드렸어요. y 좌표도 똑같이 수직선에 있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을 뭘로 나타낸다? 순서쌍으로 나타내 주시면 내분점, 중점, 외분점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설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A, B를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그리고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 그리고 가운데 중점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되고요.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면 된다? M 대 N이죠. 항상 쓸 때 어떻게 쓴다? M, N 분의 M, N이라고 쓰세요. 쓰고 뒤에 있는 좌표를 앞에 있는 좌표를 뒤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분점은 가운데가 뭐다? 더하기다. 외분점은 가운데가 뭐가 된다? 빼기가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공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x1, y1, B의 x2, y2에 대해서 x 좌표끼리 m 플러스 n분의 m 뒤에 있는 좌표, 앞에 있는 좌표. 이번엔 y끼리 m 플러스 n분의 m 뒤에 있는 좌표, 앞에 있는 좌표.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m이, n이 다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 나옵니다. 왜? 교육과정 내에는 0보다 큰 것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중점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2분의 2개 더해라. 외분점은 똑같은데 가운데가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문제에서는 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의 특징을 한 번만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볼게요. 자, 느낌이 어때요? 딱 봐도 어렵죠? 딱 봐도 어렵습니다. 몇 점짜리 문항입니까? 4점짜리 문항이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도 많이 틀렸고 안다 하더라도 이 그림의 특징을 몰라서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로그 몰라도 좋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함수의 개념과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 위에 x 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an이라고 하자. 다시 x 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an에 위로 올라가면 이 x 좌표가 뭐다? n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뭐예요? 지금 1이죠. x 좌표가. 그리고 cn이 있고 여기 bn이 하나 더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x좌표가 주어지면 y좌표는 자동으로 나오죠. 왜?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할 때는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 3x라고 되어 있을 때 이 x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된다? x좌표만 들어가면 그게 바로 y좌표예요. 즉 an이라는 것은 x좌표가 n분의 1이죠. y좌표는 n 대신에 n분의 1을 대입하면 로그 3의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여기 어떤 게 들어가도 x 대신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위의 점 bn과 그래프 위의 점 bn과 x축 위의 점 cn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잘 볼게요. 점 cn은 선분 an, bn과 x축과의 교점 맞네요. x축과의 교점이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an, cn 대 cn, bn은 1대2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2다. A와 B 안에 있죠. 내분점이라는 얘기예요. 내분점이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 1대2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BN의 좌표가 뭔지만 알면 우리 CN의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도형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도형 한번 그려볼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마주보고 있죠. 이거 뭐라 그러죠? 맞꼭지각이라고 하죠. 맞꼭지각은 각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직각이죠. 각이 같아요. 그러면 세 각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닮았을 때 여기가 1대2잖아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2라는 것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면 1대2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면 1대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내분점의 개념에는요. 이렇게 닮은 도형에 대해서 1대2의 내분점이라는 건 나머지 길이들도 다 몇 대면 1대2, 1대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점 BN의 Y좌표를 구하래요. BN이죠. Y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AN의 Y좌표 알고 있죠. 로그 3의 n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면 1대2. 몇 배? 2배 됐어요. 길이가 2배인데 AN의 Y좌표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뭐예요? 음수겠죠. 음수였어요. 근데 BN은 Y좌표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길이는 2배 되면서 부호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Y좌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길이는 2배, 2 로그 3의 n분의 1. 길이 2배 됐습니다. 그런데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Y좌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자꾸 보는 눈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문제에서 연결해서 갈게요. 그림이 좀 커져서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려놨던 약간의 삼각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 내렸고 이렇게 직각 내렸습니다. 1대2, 1대2, 1대2라고 했어요. 그런데 AN의 좌표 알죠? n분의 1, 로그 3의 n분의 1이고요. BN의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 우리 구해봤어요. 마이너스 2 로그 3의 n분의 1인 것도 구해봤습니다. 문제 볼게요. BN의 X좌표가 n제곱일 때 주어졌습니다. CN의 X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라고요? 선생님 이제 필요한 거 써드릴게요. 여기가 뭐라고요? n분의 1이에요. X좌표. 자, 이 X좌표 뭐라고요? n제곱이죠. 그런데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 1대 2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국 CN이라는 것은 AN과 이 n분의 1과 n제곱의 몇 대 몇? 1대 2 내분점. 수직선으로 바뀌어졌죠. 맞습니까? 수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풀 거 하나도 없습니다. 1대 2 내분점 어떻게 씁니까? 1 플러스 2 분자도 1 플러스 2라고 쓰고 뒤에 있는 숫자를 앞에다 곱하세요.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다 곱해주면 이게 바로 내분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모 얼마입니까? 3이죠. 분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n으로 통분하면 n제곱은 n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하면 분모는 뭐가 돼요? 3n이 될 거고 분자는 n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n세제곱이겠죠? n세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CN의 X좌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봤더니 어때요? 식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4점짜리 문항에서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내분점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요. 내분점 연습하는 거 선생님이 정말 많이 올려놨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올려놨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모르는, 만약에 공부를 많이 안 한 학생이라면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무게중심은 제가 예전에 1학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얘들아 이렇게 알고 외우고 넘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냐라고 막 항의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냐면요. 수능에는요. 무게중심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항상 이렇게 중점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중점을 내리고 중점을 내렸을 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라는 것은요.
A와 BC의 중점인 M이라고 했을 때 M의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이에요. 그냥 그림만 잘 보고 아 그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가장 가운데 있어요. 3개 중에 가장 가운데니까 분모가 몇이 될까요? 3개 중에 가장 가운데 3이에요. 그리고 X 좌표들끼리 그리고 Y 좌표들끼리 계산해 주시면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거든요.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 정말 궁금하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